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의 공식은 다음과 같죠. 자, 그리고 조건으로 계자 저항이 50ohm입니다. 계자 저항은 여기가 되겠죠. 50ohm.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2A. 계자 전류는 여기가 되겠네요.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 값이 이 부분이죠. 전기자 저항이 1.5ohm이다 라고 했을 때 유도 기전력은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도 기전력에서 단자전압 V가 없습니다. V가 없는데 조건으로 계자 전류와 계자 저항 값을 각각 2A와 50ohm을 줬습니다. 그러면 분권에서 단자전압 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중요하니까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0 하면 100V로 단자전압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 전류 값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어디에도 전기자 전류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에서 무엇이라 했냐면 무부하란 말이 들어갔어요. 무부하. 그러면 부하를 제거했는 이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부하를 제거했을 때 이 전기자 전류 값은 부하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싹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계자부로 흘러가겠죠. 즉 전기자 전류는 곧 무엇과 같으냐? 계자 전류와 같습니다. 하여 IA 값 대신에 IF 2A를 넣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자 저항 값은 1.5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103V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외분권이라는 복권 발전기를 줬는데요.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외분권 복권 발전기 그림을 그려놨고요. 조건을 보시면 전격 전압이 250, 출력이 50kW, 분권 계자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 값은 이 그림상에서 전기자 전류 IA 값은 쭉 따라가 보시면 IS부로 흘러가고요. 이 부분은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계자부 IF와 그 다음에 부하 전류 I 값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어보시면 IA와 IS는 같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은 IF와 I로 분배가 됩니다. 자, 조건상에서 IF라는 계자 전류 값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하 전류 I라는 조건도 없어요. 그지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위의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앞서 P는 V 곱하기 I라는 식을 이용해서 부하 전류 I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는 단자전압 V 값은 IF 곱하기 RF라는 식을 이용해서 IF라는 계자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계자 전류 IA 값은 지금 단자전압 V가 250분의 그 다음에 출력이 50kW. 자, 요게 이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얘가 되겠죠. 자, 그럼 V분의 P, V가 250, P가 5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RF 값이 계자 저항 값이 25, 단자전압 V가 250. 요걸 두 개를 더하셔갖고 계산하시면 210A가 나오겠습니다. 자, 특성 곡선입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 특성 곡선 부분은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각각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지시하는 게 무엇이냐. 특히 무브와 포화 곡선은 가로축은 계자 전류, 그 다음에 세로축은 단자전압 V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여자와 자여자의 가장 큰 특성은 타여자는 전원을 별도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여자 같은 경우는 타여자와 다르게 여자 전원 공급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계좌 회로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성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여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좌 회로에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계좌부를 근처에 자석을 대든지 혹은 전원을 인가해서 전자석을 미리 만들어 둔 상태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성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분권 발전기에서 무브와 포화 곡선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러한 파란색 그림이 나와요. M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위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잔류자기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편편한 면에 접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계저항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A라는 부분을 우리는 계좌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세타라는 각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계좌저항선의 저항값을 위쪽으로 증가시키든 혹은 아래쪽으로 증가시켰을 때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이 부분이 전격이에요. 정상적인 값이라고 한다면 이 세타 값을 점점 증가시켜서 임계저항선을 넘겨버리면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즉 이 부분이 정상적인 전격 상태란다면 이 임계저항선을 넘겨버렸을 때 선이 이 부분에서 확립이 돼버립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겠죠. 하여 임계저항선과 계좌저항선의 관계에서는 이 계좌저항선이 임계저항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즉 임계저항선이 더 크다라는 조건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계좌부에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잔류자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계좌 회로에서 발생된 자속의 방향과 잔류 자속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자속이 반대가 되어버렸을 때는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이 역회전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잔류자기가 소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기능사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전류는 계좌전류, 전압은 단자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단자전압은 무브와 포화 곡선이기 때문에 부하를 제거했는 무브와 단자전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단자전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기시면 이 전압 확립 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권에서 외부 특성 곡선이 나옵니다. 이 외부 특성 곡선의 전류는 부하 전류와 전압은 단자 전압이라 보시면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가 존재할 때 특성이기 때문에 이 전압은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쉽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V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쉬울 겁니다. 자, 우리 분권에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를 증가시키면 전압이 떨어질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전기자 회로의 전압 강화, 그 다음 브러쉬 혹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은 최대 전압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근데 부하를 쭉 증가를 시키면 우리 타여자에서는 여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분권에서는 전압이 계속 떨어져서 어느 일정 지점에서
소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 수화 특성은 부하 증가 시 단자전압이 현저하게 저하는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화 특성은 되게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권 같은 경우는 이 수화 특성을 이용해서 항상 일정한 전원을 요구하는 전기, 화학 혹은 전지의 충전용 혹은 동기기의 직류 여자기 등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합니다. 직권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은 없죠. 왜냐하면 무부하 시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무부하 포화 곡선은 직권 발전기에서 없어요.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 특성 곡선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그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직권 같은 경우는 전류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부하 증가 시 이 모든 전류가 한꺼번에 증가를 해서 실제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여 단자전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입니다. 하여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전압 강화가 큰 선로의 승합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즉 직권 발전기는 어디 쓴다? 승합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즉 전압 강화가 큰 선로의 승합기로 자주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입니다. 복권 발전기는 이 안에 분권과 그 다음 직권이 공존합니다. 분권과 직권이 공존해요. 자, 이때 분권에서도 계좌 권선이 있고 직권에서도 계좌 권선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자속이 서로 합쳐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동복권 발전기다 하고요. 자, 이 두 개가 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동복권 발전기다 라고 합니다. 더해지는 경우는 외부 특성 곡선에서 봤을 때 전압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이 파이2에 의해서 보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파이1에서 파이2라는 자속을 더 빼죠. 원래 외부 특성 곡선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부하 증가 시 단자전압이 현저하게 저하는 특성, 즉 수하 특성이란 것을 가집니다. 이 차동복권 발전기는 이 수하 특성에 의해서 어디에 적합하냐면 용접용 전원으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가동복권 발전기는 다시 전격전압과 그 다음에 무부하 단자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만약에 전격전압이 무부하보다 더 크다. 이때는 과복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즉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 과복권은 무부하 단자전압보다 더 크기가 커지는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무부하 단자전압이 큰 이 부족복권 상태입니다. 부족복권 상태. 즉 V0하고 Vn을 비교했을 때 V0가 더 큰 게 부족복권. 즉 그래프를 따지면 한 여기쯤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평복권은 무부하 단자전압과 그 다음 전격전압이 같은 것을 우리는 평복권이라 하며 요거 두 개를 가동복권의 대표적인 값이라 보고 차동복권은 이제 수하 특성을 이용해서 용접용 전원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두 개의 자속을 더해주는 것은 가동복권, 빼지는 것은 차동복권. 차동복권은 어디에 쓴다? 용접용으로 쓴다. 자, 개념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하 특성 그리고 용접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차동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적었는데 용접용 발전기라고 한다면 지금
예시에 있는 차동 복권 발전기를 쓰시면 되고요. 변압기 파트에서 나올 건데 용접용 변압기라고 한다면 누설 변압기입니다. 누설 변압기 해서 용접용 발전기, 용접용 변압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나왔는 김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 이 5가지는 시험에서 사지선다로 각각의 값을 찾는 게 나아요. 맞나 맞지 않나. 자, 먼저 극성이 일치할 것, 극성이 일치할 것, 단자전압이 일치할 것, 외부 곡선이 어느 정도 수화 특성일 것, 수화 특성일 것, 용량이 같으면 각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것, 용량이 다를 경우 퍼센트 부하전류, 백분율 부하전류입니다. 퍼센트 부하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자, 2번째,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입니다. 계좌 권선과 직렬로 계좌 저항기를 설치해서 저항값을 조정하여 자속 및 단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계좌부에 가변 저항을 설치합니다. 이 저항을 계좌 저항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켰어요. 증가시키면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전류값은 감소하겠죠. 전류가 감소한다. 즉 이 부분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가 이 전류입니다. IF 값이 감소라면 당연하게 자속 값도 감소할 것이고 자속이 감소하면 여기 유도 기전력 이 값이 떨어져서 단자전압 V가 감소하여 부하 분담이 감소합니다. 만약에 IF 값을 감소시키면 그와 반대로 부하 분담이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부하 분담을 증가 감소시킬 때는 무엇을 조정한다? 계좌 저항을 가변 저항을 설치해서 계좌 저항을 조정을 하여 부하 분담을 감소 혹은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용어 정의에서 균합 모선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 균합 모선은 병렬 운전 시 직권 혹은 복권 중에서 과복권을 의미합니다. 복권 중에서 과복권 2개를 설치해서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균합 모선은 어디 씁니까? 하면 복권과 직권, 복권 중에서 과복권을 쓴다라고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에? G1의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 한다. 그러면 G1의 계좌를 강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6번째, 직류 전동기 구조 및 원리입니다. 직류 전동기 구조는요, 발전기 구조랑 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발전기는 전기자를 회전을 시켜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는 거에 비해서 전동기는 정기적인 입력을 가했을 때 회전자가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여기 정기적인 입력을 가했을 때 이 축은요 돌 겁니다. 어떻게 도느냐? 오메가는 각속도, 이거에 토크를 곱한 값만큼 어떤 출력값을 내면서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수식적으로 전개를 해보시면, 자, 직류 전동기에서 출력 P0 값은 이 부분이 정기적인 입력입니다. 입력에다가 요 IA 제곱 곱하기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손입니다. 동손. 즉 손실이라 보시면 돼요. 손실을 뺀 형태로 구할 수 있으며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역기전력, 직류 전동기에서 기전력 부분을 우리는 역기전력이라 합니다. 역기전력 EC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로 구할 수 있고 이 값은 다시 쓰면 각속도 곱하기 토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직류 전동기에서의
출력값은 이렇게 구한다. 출력은 입력해서 손실을 뺏는 거며 출력은 그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했는 값이다. 출력은 각 속도에다가 토크를 곱했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직류 전동기는 아주 섬세하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크 속도 가변이 되는 압연용 혹은 전기 철도용, 기중기 펌프 등 특수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직류전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이 3개 있죠. 제가 수업을 할 때 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이 별을 그냥 친 게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별 얘기를 꼭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별 1개에서부터 3개까지 있는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역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 왜 여기서 역이란 말이 붙었냐면 발전기에서 기전력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발전기는 이 부분이 플러스인데 전동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역기전력 값을 보는데 왜 이러한 식이 나오냐? 먼저 전동기는 정기적인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역기전력 20 곱하기 I를 했죠? 이게 출력 값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당연하게 이 인과전압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역기전력 20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값 중에서 이게 더 커졌으니까 단자전압 V에다가 이 전기자 V에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단자전압 V 값을 구해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V는 20 플러스 IA 곱하기 RA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에서 전기자 전류 I 값을 구하면 2번의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속도입니다. 직류계에서 속도 n이 붙은 공식은 이거예요. 원래 유도 기전력 이 값은 60A분의 PZ 파이 N이란 공식이 있었죠.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K값이라 보고 K 파이 N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역기전력을 쓰는데 이 역기전력 크기는 발전기랑 같습니다. 해서 발전기 관계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역기전력 이시는 K 파이 N. 자, 여기서 속도 N을 구해보시면 상수 K 파이분의 EC가 되고요. 요 K값은 상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K-라고 쓰고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분의, 자, 여기 제가 V-IA 곱하기 RA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직류 전동기를 한다면 분권을 많이 의미하기 때문에 분권에 유도 기전력을 식을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앞으로 문제상에서 아무런 말 없이 직류 전동기다 라고 하면 무조건 분권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해서 이 식값 대신에 분권 전동기에 유도 기전력 식을 집어넣으시면 V-IA 곱하기 R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직류전동기 토크 및 출력. 여기 보시면 별이 3개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전기 기능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요거 2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위에 토크식을 하나 더 적어 드렸는데 이것은 토크를 구하기 위한 증명식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토크식은 밑에 거 토크 공식 정의 이거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토크는
여기 보시면 2파이 A 분의 PZ 파이 IA라고 있죠. 이거예요. 2파이 A 분의 PZ 파이 IA. 단위는 뉴턴 메타입니다. 해서 토크 공식은 요거 두 개와 요거를 세 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크에서 중요한 거 단위 환산 관계가 나오는데 1kg 메타는 9.8 뉴턴 메타 관계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위에 토크를 증명했는 관계식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이 식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맨 처음에 했던 출력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출력은 역기전력 20 곱하기 IA는 오메가 곱하기 타우예요. 오메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즉 우리 앞전에 배웠는 파트 1 전기 이론에서는 각 주파수 2파이 F로 배웠습니다. 기기에서는 이 오메가가 각 속도에 해당되는 2파이 N입니다. 여기서 N은 초당 속도를 의미해서 분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60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이제 토크는 중요하니까 공식 3개 암기를 해 주십시오. 토크는 다른 말로 어떤 기기에 그 회전축에 있을 때 이 회전축이 돌아갈 때 필요한 비틀린 모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크가 크면 클수록 힘이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 출력입니다. 출력은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기전력 20 곱하기 전기저전류 IA 그리고 다시 쓰면 오메가 타우라고 적을 수 있고 이건 다시 쓰면 60분의 2파이 N 곱하기 토크 타우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개념 잡기 문제 두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해서 토크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했는 문제가 기능사에선 대부분입니다. 여기 개념 잡기 문제를 넣는 것은 토크를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 넣는 거지 실제 전기 기능사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토크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라 했습니다. 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이렇게 적어요. 분권 발전기라고 한다면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역기전력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단자전압 V가 215, 전기자 전류가 50, 전기자 저항이 0.1. 그러면 역기전력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회전 속도가 1500, 발생하는 회전력은 자, 우리가 배웠는 식을 보시면 토크는 9.55 곱하기 n분의 p0 단위는 뉴턴 메타 혹은 0.975 n분의 p0 킬로그램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는 토크의 원관계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토크는 오메가 분의 p0 이게 토크의 원관계였죠. 정리를 해보시면 오메가는 2파이 n 초당 회전 속도입니다. 이걸 분당으로 바꾸시면 2파이 이게 분당으로 바꾸시면 6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출력은 역기전력 20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가 됩니다. 요거 M은 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2파이 n 분의 60 곱하기 역기전력 20 곱하기 전기자 전류 I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이 식값은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했죠? 자, 2파이 곱하기 속도가 1500, 60은 상수니까 그냥 가져가고요. 그 다음 역기전력 20 값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전기저전류 I의 값은 50 계산하시면 66.845Nm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단 다른 게 있다면 단위가 뉴턴 메타가 아니라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쓰시면 답이 틀려요. 어떻게? 1kg 중은 1kg 메타는 9.8 뉴턴 메타랑 같다. 뉴턴 메타랑 같다.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곱하기 9.8분의 1을 해주셔야겠죠. 계산하시면 10.068 약 10kg 메타가 나옵니다.